이것도 처음 얘기하는 건데 자, 특종 나갑니다. 얼마 전에 예고했죠. 그러니까 근데 어제 따져보면 지역구 13명, 서울 수도권이 4명, 부울경 4명, TK 3명, 충청 1명, 강원 1명, 비례 8명. 한동훈 개인 줄 알았는데 한동훈 개인 척하지만 사실은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뭔 얘기 들으셨어요? 제가요? 네. 그런 얘기 들을 리가 없죠. 근데 어떻게 그런 상상력이죠. 와, 마피아처럼 네. 이중 스파이가 있어? 친한 게? 이것도 처음 얘기하는 건데 자, 특종 나갑니다. 얼마 예고했죠. 네. 대통령이 관저로 이제 의원들을 불러서 저녁을 좀 먹었대요. 또요? 항상 뭐 그러니까 소통하는 거 좋잖아요. 대통령과 차별화, 결별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이제 당 대표와 지도자로서의 네네네. 어떠한 자기 깨달음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아니, 근데,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잘 모르는 것 측면 하나가 있고 대통령은 여당 대표라는 직을 잘 모르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한동훈은 잘아서 한동훈 얘는 난 이렇게 하면 될래요라고 이제 그 양반도 판단을 하셨겠지만 여튼 그 여당 대표라는 그 직을 잘 이해를 좀 못 하시는 것 같아. 대통령께서요? 대통령께서. 아니 지금까지 계속 가르쳤잖아요. 너 해. 내 너 하지 마음대로 마. 할 수 있는. 너 해. 너 하지 마. 근데 장성철 소장님한테 뭐 짧게 반론을 좀 드리자면은 네. 불쌍한 나한테 왜 반론을 하래? 왜? 아까 내가 하인과 모순처럼 진행한다고 했잖아요. 아니 이래야지 또 이게 뭐 구독자도 늘고 그러는 거 아니야? 네. 왜 나를 모욕하면 구독자가 듭니까? 아니 그건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입니다. 논리적 반론. 오케이, 들어볼게요. 윤석열 검사 윤석열과 대통령이 윤석열이 달라졌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보십시오. 제가 예전에 이제 검사들 할 때 얘기했는데 보기 싫은 인간 얼굴은 검사 시절부터 죽어도 안 봤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도 네. 만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만나더라도 네. 개무시하거나 뭐 이런 거 똑같고 그때나 지금이나 와이프한테 꼼짝 못하고 와이프 말 듣는 거는 똑같아요. 뭐가 달라졌죠? 다만 그때는 검사 시절에는 마치 본인이 공정과 정의의 어떤 화신인 것처럼 행동하다가 이제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추장스러운 거라 다 떼버린 약간 위선적인 그런 게 이제 끝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주 솔직해진. 아주 솔직해졌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동훈은 검사동해체처럼 한범처럼 움직였기 때문에 그 내부자에서 못 본 거는 맞아요. 그런데 그 지금 윤석열이 예전에 검사 윤석열과 다른 거다? 이거는 기만이었다. 제가 보기에는 그때 무슨 뭐 윤석열 정권 아니 문재인 정권의 충신이었네.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오히려 검사 시절엔 가면을 좀 쓰고 뭐 이렇게 활용을 좀 했다면 지금은 그런 거 다 버리고 아주 그 순수한 모습으로 지금 태어나셨다. 순수한 벌거숭이죠. 순수한 모습으로 지금 보여주고 계신다. 네, 순수하게 장 소장님이 투명하게. 속은 겁니까 그러면? 장 소장님도 잘못 보신 거죠. 예. 저 듣다 보니까 또 김준일 인정해. 대표님 말이 맞는 거 같아요. 아유, 인정을 해. 아니 문자로 협박을 하니까. 아니 그래서 이제 한동훈 네, 대표가 지금 이제 만찬해 갖고 또 22명 모았잖아요. 네, 네. 이 숫자가 사실은 급하게 모은 거 지금 꽤 많은 거 아닙니까? 아니 뭐 다 모였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다 모인 거예요? 친한개 지난번에도 이렇게 모였고 이번에도 이렇게 모였고 영끌 하니까 딱 22명이 영끌입니까? 21명 나왔다 이거 아닌가요 지금? 아닙니다. 더 있습니까? 친한 쪽에서는 대략 한 37명 정도 37명이요.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 그러면 샤이 친한이에요. 그러니까 샤이 친한이야. 내가 한동훈계다 말은 못하고 그냥 마음속으로 국감 지지하는. 때문에 지방 간 분들도 계시고 해서 네. 못 올라왔다. 그럼 그 텔레그램 방에는 37명 정도가 있는 게 맞아요?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분들 주장은 37명이다라고 37명. 얘기했고 네. 어제 이제 의원들은 20명 그렇죠? 김종혁 김종혁 네, 최고 최고위원.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 모였으니까 근데 어제 따져보면 지역구 13명 특히 지역구 분류를 좀 해보면 네. 서울 수도권이 4명, 부울경 4명, TK 3명, 충청 1명, 강원 1명, 비례 8명 이렇게 좀 참석을 했는데 네. 대략 여기 꼭 참석을 해야 되는데 참석 못한 의원들이 좀 있어가지고 정말 원래 찐 한동훈 계열은 27명, 범 한동훈계는 37명 이런 식의 분류를 지금 하고 있어요. 범 한동훈계도 이제 톡방 같은 게 있을 텐데 네. 자칫 한동훈 개인 줄 알았는데 한동훈 개인 척하지만 사실은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뭔 얘기 들으셨어요?
제가요? 네. 그런 얘기를 들을 리가 없죠. 근데 어떻게 그런 상상력이죠. 와 아, 대단한 마피아처럼. 네. 이중 스파이가 있어? 친한 게? 이것도 처음 얘기하는 건데 자, 특종 나갑니다. 얼마 전에 예고했죠. 네. 대통령이 관저로 이제 의원들을 불러서 저녁을 좀 먹었대요. 또요? 항상 뭐, 그러니까 소통하는 건 좋잖아요. 당내 아. 의원들 소통하는 그렇게 그런 아, 표정 지으면 안 돼. 아니, 보도가 되지 않은 아는. 만찬이 또 있었다. 만찬이, 친윤계. 네. 만찬이 있었는데 네. 갑자기 한 수석이 콜을 받고 갔대요. 코를 받고 갔더니 뭐예요? 충성맹세를 했다는 아니 거예요? 아니. 이렇게 좀 의원들 모여 있으니까 네. 우리 예를 들면 네. 이상민 수석 네. 와서 같이 좀 저녁 먹지. 해서 네. 불러 갔다는 거예요. 네. 갔더니 그 수석이 깜짝 놀랐다는 거죠. 거기 2명이 앉아 있는 걸 보고. 어. 네. 아, 2명은 이 사람들 이상하다. 어떻게 여기 와 있지? 한쪽 사람인데 그치. 왜 여기 와서 앉아 있지? 네. 아하. 너 누가 봐도 친한계인 사람들, 되게 이제 목소리 높여서 스피커가 됐던 사람들. 그치. 그래서 깜짝 놀랐다. 장씨인가요? 저녁마다 나는 한동훈이랑 사실 친하지 않나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분. 아니. 그분 아니에요? 아닌 것 같고. 알고 보니 우리 다른 쪽이었구나 이렇게 예, 확인이 된 거군요. 예. 그래가지고 되게 좀 헷갈려하고 깨우뚱했다. 음. 그분들을 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좀 생각이 든다라고 네네. 얘기를 전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해 떠 있을 때는 친한, 그다음에 해지고 나면 친윤. 친윤. 이렇게 이제 갈아타는 분들인가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음. 관저에서 저녁을 먹었으니까 해 떨어졌을 때니까. 근데 꽤 목소리를 높이는 그 중에서도 그런 분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뭐 이중 간첩, 뭐 이중 스파이 뭐 그러겠어요. 그냥 네. 대통령이 부르니까 간 거지. 뭐 우리가 이거를 또 고깝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네.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 2명이 누군지는 뭐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네, 댓글은 알고 있는 거. 댓글 아, 알로? 그렇습니까? 누군데? 댓글이 나온다고? 누군데? 네. 아니 뭐 몇 명이 지금 거론은 되고 네, 있습니다. 마피아 네. 게임 같습니다. 오. 네. 상당히 네. 비슷한 모양입니다. 비슷하다. 네, 하여튼 그래서 이제 한동훈계로서 열심히 이제 활동은 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닐 수도 있는 사람들이 아마 포함이 된 것 같다. 근데 이제 아니 근데 예를 들면 여기 지금 댓글에 계속 주진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주진우 의원이 만약에 여기 저녁에 여기가 있고 낮에 여기가 있다면 이상하지 않죠 그거는. 왜냐면 이 사람은 진짜로 윤석열하고 대통령하고 아. 친하고 한동훈 대표하고 진짜 친하니까 그게 막 네. 놀랄만한 일은 태생부터 아니죠. 바뀌니까 뭐 그런 아. 아니 실제 그렇잖아요. 아, 태생부터 사람이 바뀌니까. 어떻게 바뀝니까? 그런가요? 배트맨은 뭐야 그러면? 배트맨은 저기 네, 돌연변이. 브루스 그거죠. 네. 배트맨이 나오네. 주진우 의원은 절대로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네. 임기 내에 아니면 임기 끝나고도 부르지 않을 겁니다. 그래요? 그만큼 대통령의 경로를 사서 대통령실을 나갔기 때문에 아 그래요? 절대로 대통령이 찾지 않을 사람 중에 한 명이 주진우다. 그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한 명씩 이렇게 삭제하다 보면 답을 근데 모르는 사람 너무 많을 걸? 아, 그래요? 27명 이렇게 쭉 해보면 네. 아니, 나도 아까 명단 봤는데 네. 이런 의원이 있었나? 막 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여러 가지로 우리가 참 아, 살펴봐야 할 것들이 많이 근데 아무튼 있다. 한동훈 대표가 이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거는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용산에서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브리핑을 듣고서도 아직 용산은 말의 각색을 할 때가 아니라 내가 한 김건희 여사 관련 3대 제안에 대해서 예스냐 노냐를 말할 때다. 이제 이런 취지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 이제는 뭔가 서로 다른 길을 완전히 가겠다라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왔는데 그렇죠. 그게 맞죠. 근데 그게 그럴 만한 뭐 힘이 있는 걸까요? 아니 근데 기본적으로 한동훈과 함께 어제 그러니까 만찬 자리 얘기를 들어보면 추경호 원내대표 성토가 상당히 많았고 대통령에 대한 불만도 많이 얘기를 했고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우리 한번 똘똘 뭉쳐보자 그런 얘기를 한 분도 계시대요. 그런 거 보면 이제 대선 후보로서 가장 중요한 기반 중에 하나가 동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것도 배지를 단 동지. 그 사람들이 이번에 생기지 않았느냐. 그 사람들이면 특검법이 부결되냐 통과되느냐 이거를 결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공은 한동훈 대표에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세게 나오고 한동훈 대표 무시하는 게 솔직히 정치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갈등이지. 맞는 선택이냐. 아 근데 예를 들어 이해가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해서 특검법을 통과시킨다고 한다면 사실 그동안 특검법을 반대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대통령실이 너무 좋아서 대통령이 너무 좋아서 용산이 너무 우리가 사랑스러워서 그랬다기보다는 용산 몰락하면 국민의힘도 사실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될 테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사실 반대표를 던진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 이제
찬성표 던져보자 이러면 이제 용산 물론 굉장히 힘들어지겠지만 결국 다 같이 공멸 쪽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다른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 사건이 터졌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차라리 잘 됐다. 네. 이번 기회에 명태균 씨, 김건희 여사 문제 정리하고 넘어가자. 대선이 앞으로 2년 6개월 남았지 않냐. 네. 우리가 수습할 시간은 충분히 있다. 다시 세팅하고 재건축을 하든 리모델링 할 수 있는 시간적인 물리적인 여유가 있다. 그래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한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뜻과 의지대로 따라가면은 네. 이거는 임기 끝까지 김건희 여사 리스크는 계속 여권 보수파 국민의힘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에 대선 몇 달 앞두고 새로운 사건이 또 뻥 터졌어. 지금까지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 돼! 김건희 여사 특검 죽어도 안 된다고 막 옹호하다가 갑자기 정말 빵 터졌어. 제가 아는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또 터져. 그러면 이제 이건 대선은 이제 포기하는 거지. 끝나는 거잖아요. 차라리 지금 정리하자. 시간 좀 남았을 네. 때. 그리고 조중동 보수 언론에서도 지금 뒷받침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아니면 못해요. 그러니까 뭐 그럴 수 이런 있겠네. 좀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좀 특히 이제 국민의힘 분들 중에서 특검 반대하는 논리로 탄핵을 막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그렇지. 예. 그러니까 특검을 하면은 네. 대통령이 탄핵되나요? 근데 실제 그런 공포를 가지신 분도 있고 그거를 공포 파리를 하시는 분들이 탄핵 파리를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보다 요즘 국민의힘이 더 얘기해요. 한동훈 대표도 본인이 당대표 선거하면서 탄핵만은 막겠다 얘기하고 지금 뭐 주요 선수들 뭐 다 탄핵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예. 근데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김건희 특검을 하면은 탄핵이 되냐고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제가 네. 보기에는 물론 굉장히 타격을 입겠죠. 근데 헌법과 불법을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게 대통령이 위반한 게 여사가 위반한 거 말고 그게 이제 드러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과잉 공포가 제가 있는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는 보수 언론도 그래서 김건희 특검 동아일보가 사설로 이재명이랑 한동훈 만나서 하라라는 게 결국은 탄핵까지 안 간다라는 계산이 섰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네네, 그러니까 네네. 특히 이제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는 그런 게 생각이 들고 어제 그 서범수 사무총장이 가장 경로를 해가지고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대요. 그러니까 친한 게 만찬에서. 예, 친한 게 만찬에서 주로 어떤 얘기요? 아니, 그러니까 뭐 방금 얘기 나왔던 것들 뭐 성토도 하고 서범수 사무총장이 굉장히 근데 원래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말이 많거나 뭐 그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여러 가지 함의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식의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좀 결기를 다지는 사람들이 좀 늘어난 것 같다. 그리고 뭐 사실 사무총장 교체설까지 사실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조금 본인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좀 세게 나간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상당히 조금 결과적으로 보면은 친한계의 결속력을 윤석열 대통령이 다져줬다. 네. 맞아요. 맞을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로서도 이제 친한계 의원들 결속을 단단하게 하고 더 중요한 거는 저 사람까지도 한동훈 편을 들어? 이렇게 생각할 정도의 친윤계 인사 중에서 몇몇을 한동훈 편에 설래요라는 그렇게 하도록 설득을 하는 내 편을 만드는 작업이 네네네.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러면 이제 올 연말이나 내년 초쯤에는 그 특검이 본격적으로 이제 언론에 많이 이제 나올 가능성이 좀 높겠군요. 특검 통과되고.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어쨌든 우리는 연말을 계속 예상을 했었잖아요. 특검 네. 법안 뭐 이런 것들은 예산안 그리고 정기국회 법안 처리할 때 그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예측을 해왔기 때문에 네. 한동훈 대표를 이렇게 코너로 몰면은 한동훈 대표로서도 본인 정치적인 생명력을 유지시키고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더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굴복하면은요, 이건 지도자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싸워야죠. 네. 그거를 이제 한동훈 계라는 의원들이 뒤에서 뒷받침 해줄 거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기 PD님 좀 댓글을 정리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어떤 생각이 댓글이요? 들어요. 아니 나 이거는 인정해. 한라님이 최윤경 예쁘다. 이건 내 인정. 아하, 인정하는데 김국환님이 장성철 마늘 먹고 사람들아 이렇게 내가 지금 내가 정말 사람인데 내가 진짜 마늘 그동안 얼마나 많이 먹었는데. 아니 마늘 협찬 들을 수 있잖아요. 마늘? 예, 의성에서 뭐 들어오면 진짜? 네, 알았어. 광고 받겠습니다. 의성 저 기다립니다. 의성에 계신 뭐 농사를 짓는 분들 제가 사람이 돼야 되기 기다리면 때문에 어떡해요. 마늘 좀 보내주십시오. 네. 의성 마늘 먹고 싶습니다. 네. 흑마늘. 네. 흑마늘로 맞습니다.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